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매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화창하고 제가 사실은 운사를 정말 와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비구 스님들이 오기는 상당히 좀 주저하게 되죠. 예. 그래서 마음은 항상 오고 싶었으나 그래도 그 총무원장 되고 오늘 아까 우리 스님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 된 보람이 오늘 아마 처음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오늘 저를 초청해 주신 우리 해주 스님, 주지 스님, 그리고 대중 스님들, 또 우리 학연 스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오늘 뭐 특별한 말씀은 아마 못 드릴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이제 그 주제 처럼 선명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한국 불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70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과 우리 민족의 마음 정신과 함께 이렇게 해왔고, 또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마 불교적인 그런 DNA가 다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오늘 오신 우리 스님들, 현 스님들도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그런 조상들의 어떤 얼과 또 불교적인 그런 정신들이 다 이제 함양이 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인연 공덕으로 또 이렇게 출가를 하셨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금자에 들어와서 국가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죠. 옛날에 비하면 저희 어릴 때 비하면 이거는 뭐 그야말로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발달이 되고 발전을 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이 지금 1인당 GDP가 35,000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일본 개인 GDP보다 우리가 높아요. 아시아에서는 아마 거의 뭐 최고 수준의 그런 선진국이고 잘 사는 그런 부강한 나라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전체적인 그 국력을 따져보면 세계 10강 안에 들 정도로 아주 강대한 그런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제 어릴 때에는 정말 물질적으로 배가 고팠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그리고 저는 또 강원도 태생이라 맨날 감자만 먹고 살 정도로 그렇게 못 먹었어요. 그 정도로 힘든 세월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때가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근자에 들어서도 국가적으로 또 굉장히 힘든 시기였고, 지금도 그게 끝이 나지 않고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은 특히 이제 저희 때 자꾸 제 때 얘기는 나 때같이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는 좀 더 잘 살 것이다, 좀 더 성공할 것이다, 좀 더 크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희망을 아마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역경을 이제 극복하는 그런 이제 계기로 이제 삼았었는데, 지금 현재 젊은이들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 굉장히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또 희망, 거기에서 오는 어떤 희망이 없는 그런 이제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들을 전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상대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 이제 요즘 뭐 젠더 그 갈등도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녀에 대한 갈등, 계층별 갈등, 또 세대 간의 갈등,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국민적으로 보면 GDP 3만 5천 달러 세계 10대 강국에 속한 나라의 국민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이제 시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1700년 동안 우리 불교가 그러한 어려운 시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메꿔왔다고 생각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불안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또 서로 상의상존하는 그런 자비로운 그런 정신들을 갖게 함으로 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쭉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제 외침을 막는 데 있어서 이제 호곡불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오래 살지는 안 해봤지만 그리고 역사를 뭐 세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17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심어 놓은 그런 DNA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저력들이 이제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정돈이 좀 잘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중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종단적으로 요즘 펼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주창하고 있는 그 전법 포교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선명상입니다. 선명상은 아시다시피 하나는 이제 같은 말이에요. 원래는 선이나 명상이나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데 이제 선은 뭐 잘 아시다시피 조사선 또 특히 이제 간화선 늘 중심으로 우리 종단에서 이제 정통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은 메디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그게 원래는 이제 뿌리가 원래 인도에 있었잖아요. 디아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게 이제 서양에 알려질 때 메디테이션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본의 1819세기 때 일본의 그 최고 철학자 중에 한 분인 니시 아마네라는 분이 이 메디테이션을 이제 명상이라고 붙였어요. 그 가물명자 그리고 이제 그 생각상자를 써서 명상이라고 붙였고 그 디아나가 메디테이션이 되고 메디테이션이 이제 명상이 되었죠. 이 일본인 니시 아마네가 원래는 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이제 철학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이런 용어,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이런 용어들을 이 사람이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불교의 인도의 그 사상 중에 하나인 이제 그 디아나 선이죠. 그 선을 명상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이제 선과 명상은 뭐 별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는데 다만 이제 명상 메디테이션이 서양에서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 또는 지금 뭐 빌 게이츠라든가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명상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데는 영국 의회에서 의회 개회하기 전에 이 명상을 합니다. 예, 5분 명상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서양에서는 정작 이 명상이 굉장히 유행하고, 또 서양의 명사들은 다 명상을 하지 않으면 지성인이라고 지칭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고, 또 거기에 명상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제 오히려 중국은 물론이고 일본은 교학 불교가 지금 굉장히 조금 이게 쇠퇴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제 거기에서 그나마 그래도 조사선을 유지하고 수행하고 있는 데가 이제 한국인데, 한국의 스님들도 사실은 간화선 조사선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이라든가 또 오히려 이 사람들이 서양의 메디테이션을 지금 도입 또는 그것이 유입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그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간화선 조사선을 알려야 될 판에 오히려 이제 서양에서 유행하고 있는 명상이 오히려 역도입이 돼 가지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타개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선명상이라고 해서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그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명상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그나마 그래도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선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종단이 이제 미래본부 총무원장 직속 그 기관입니다. 미래본부에서 지금 이제 선명상 위원회도 만들고, 지금 거기에서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보급하고 있고, 제가 직접 이제 주도한 게 이제 5초 선명상, 그리고 또 5분 선명상, 그리고 이제 쉘패스, 지나가리라 선명상, 또는 이제 노음 선명상, 이제 방아착이죠, 방아착. 그대로 놓고 놓는 그런 방아착 선명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내 마음을 스스로 이제 각인하고 스스로 평안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쉬운 선명상을 지금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5초 선명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이 대상과 부딪혔을 때, 뭐 사람이 됐든 어쨌든 대상과 부딪혔을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나타나는 시간이 0.2초랍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그 욕을 한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0.2초예요. 머리가 비교적 좋은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조금 늦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저기 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가지고 0.2초 만에 그걸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하는 시간이 그게 5초 내에 그게 다 이루어진대요. 5초 내에.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욕을 하든 아니 주먹이 날아가든 뭐 그걸 무시하든 어떻든 5초 안에 그게 이제 모든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운전을 요새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운전을 많이 하면 운전을 하면서 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막 크락션을 울린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손짓을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트러블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이제 그때 우리가 그 장면을 당했을 때 적어도
한 5초 정도는 조금 틈을 가지자. 그러면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거나 사고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을 그 5초만 그거를 참고 지내면 충분히 그러한 것들을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5초 선명상 짧게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것도 이제 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자꾸 선명상도 뭐 수행도 자꾸 일종의 이제 습이잖아요. 그 습을 익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뭐 육바라밀도 그렇지만은 정진을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자꾸 이제 그 중간중간 이제 그야말로 펑크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고 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적어도 5분 정도는, 우리가 매일 아침 조성 예불을 하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여유거든요. 그래서 매일 일반 사람들은 매일 5분 정도는 선명상을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렇다면 선명상을 하는 그 마음 바탕을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유지를 시켜야 되겠는가? 그거는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충분히 그거를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중생은 이제 다른 말로 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유정은 정이 있는, 그리고 달리 말해서 이제 감정이 있는, 또는 뭐 오온으로 치면 색수상형식 중에 이제 수온에 해당하는, 그래서 모든 중생은 감정이라는 아르야식에서부터 감정이라는 그러한 유정이 몸이 비록 사라질지언정 그 유정만큼은 존속한다.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영혼이라든가 영가라든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내가 비록 이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도 이제 이 육군과 육정과 육식 이 18개는 결국은 이 정으로 이제 귀결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양변의 이제 그 인과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크게 대별하면, 하나는 마음이 은혜하는 업의 영역이죠. 이제 그게 금방 말씀드린 정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인과적으로 계속 윤회하는 것이, 그게 이제 나라고 하는 착각하는 결국은 무아가 되지 않는 그런 유정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부처님 법이 하나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보는 이 대상들, 소위 이제 인연 연기죠. 이 연기법이 이제 하나의 큰 축을 이제 이루고 있고, 하나는 인과고 하나는 연기고, 그리고 이 둘을 완전히 해결된 상태, 그러니까 뭐 소위 이제 해탈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보리라 안유가 삼맥산 보리이기도 하고 견성 성불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중도라고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수행을 하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선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그러한 논리적인 바탕을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인과는, 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까르마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업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서양의 그 니체도 결국은 그 업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영혼획이라는 그 자기 이제 서적을 통해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고요. 서양 철학자들은 다 불교적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이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이제 형태들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부터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근자에는 칸트, 뭐 사르트르니 뭐 이런
유명한 비트겐슈타인이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 불교인들이야 사실은. 표현 방식만 달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과를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느냐. 이제 뭐 훌륭하신 우리 강사 스님들이 굉장히 앉아 계신데 제가 정말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지만 정의라고 하는 이제 감정 상태와 그리고 내가 안이비설신의로 육군으로 육경을 대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인식하는 여기 이제 근경식 요 18개를 이거를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느냐 이게 정확히 이게 이해가 되고 구분이 잘 되어야 내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인과법은 아까 수원 얘기 말씀드렸다시피 그야말로 인과예요.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부처님 암경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차생 고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이게 동전의 앞뒤와 똑같은 거죠. 이게 앞이라고 하면 이미 뒤가 생긴 거죠. 다만 그런 거 다 좋아. 이제 뭐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든 뭐 앞이 생기든 뒤가 생기든 아무 상관없어요. 문제는 나의 업식을 거기다 얹어버린다는 것이죠. 좋다, 싫다. 이제 삼수작용이죠, 일종의. 예, 고락사라고 하는 이제 유식의 삼수작용인데 하나는 괴롭고 하나는 즐겁고 하나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사수. 그러니까 고락사 삼수가 생기는데 이 삼수 뭐 사수는 그렇다 치고 이 두 가지 양변 이것과 저것.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데 굉장히 애로를 겪는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삶을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즐거우려고 살잖아요. 마음이 기쁘려고 살잖아요. 우리가 먹고 자고 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사실은 알고 보면 내 조차라고 하는 거죠. 응? 그러면 다른 말로 부처님께서 왜 출가를 하셨을까요? 네? 시달타가 왜 출가를 했을까요? 왜 말을 못하시지? 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결코 행복하려고 즐거우려고 기쁘려고 출가하진 않았어요.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간과해요. 예. 자, 괴로움을 없애려고 이고등락 소위 하려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먼저 괴로움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없애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괴로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원인 당연하지. 원인을. 그 원인이 뭘까 이 말이죠. 집착을 왜 할까요? 응? 무명 때문에. 무명이 뭐예요? 어둠? 밝지 않은데 어두. 자, 쉽게 생각하죠. 뭐 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사생고피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게 이제 업이죠. 까르마. 일종의 본능이죠. 예. 우리가 밥을 왜 먹겠어요? 배고픈 괴로움을 없애려고 먹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밥을 먹어야 괴로움도 없어지고 즐거워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 어떤 하물며 행복해진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혼재하고 있죠. 대부분. 그러니까 괴로움이 없으면 즐거움이 올 것이다. 즐겁지 않으면 괴로울 것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동전의 양면처럼 인과적으로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다만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가 있죠. 해가 뜨는 시간 일출 했으면 반드시 일몰이 있겠죠. 자, 해가 뜨는 시간이 있으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 반드시 동시에 생겨나요. 그게 요즘 제가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들어보셨죠? 우리가 지금 핸드폰하고 이런 게 다 이게 양자물리학이에요. 예, 양자물리학이 두 축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예? 이과 출신들 없나? 자, 하나는 슈퍼포지션. 예. 양자 슈퍼포지션이 있고, 하나는 중첩이라고 그러죠. 중첩. 예, 중첩 현상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엔탱글먼트. 예, 퀀텀 엔탱글먼트. 그게 뭘까요? 얽힘이라고 그래요. 얽힘. 일종의 동시성입니다. 예, 조금 어려운 지경으로 가는데, 자, 이 두 개를 양자역학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두 가지 양자가 아니고, 양자할 때는 무게 양자를 씁니다. 이 양자역학의 두 축이 하나는 중첩 현상이고 하나는 얽힘 현상이에요. 예, 엔탱글먼트, 얽힘, 그리고 슈퍼포지션, 중첩. 요 두 개를 양자 물리학이라 그럽니다. 양자 물리학은 상대성 원리하고는 조금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인정을 안 하고 죽었어요. 양자역학을. 그러나 소위 코펜하겐 학파가 이 EPR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학파를 결국은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양자역학의 최초의 실용성, 우리한테 접근된 게 뭐냐면 트랜지스타입니다. 예, 라디오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핸드폰까지 이제 나왔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얽힘 현상, 엔탱글먼트, 이게 동시성인데, 예를 들어서 특수상대성 원리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이 있어. 그러면 일광년이면 얼마 정도예요?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 일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는 뭐예요? 1초에 정확히 얘기하면 299,980 30만 킬로미터라 그러죠.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죠. 그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1광년 후에 1광년 떨어진 별은, 지금 우리가 1광년 떨어진 별을 보고 있다는 것은 1광년 전에 빛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잘 알아들으시네. 자, 그래서 사실은 실제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저 별은 내가 보고 있는 저 1광년 밖에 떨어진 저 별은 지금 현재는 1광년 후나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전히 뒤바뀐 사건이 바로 코펜하겐 학파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바뀝니다.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이걸 100광년 떨어졌던, 100만 광년 떨어져 있던, 1억 광년이 떨어져 있던 거리에 상관이 없다. 예?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있어요. 그럼 이걸 이제 상자 속에 넣어요. 그리고 섞어. 그러면 어떤 게 빨간 공인지 어떤 게 파란 공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이 공 하나를, 이 둘 중에 공 하나를 일광년 떨어진 별에다 갖다 놔. 이를테면. 자,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를 상자를 열어봐요. 그러면 그 상자 속에 빨간 공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파란 게 동시에 나타나겠죠. 이게 양자역학의 얽힘의 원리입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그 양자역학을 안다고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이해를 못한다고 슈거랭크가 얘기했어요.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그 편견된 생각으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은 고전 물리학과 다르게 이게 완전히 이제 개념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이 이해하는 그런 영역을 뛰어넘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교수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들을. 거기에 유명한 물리학자 그 김갑진이라고, 그리고 정재석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그 사람들이 다 저걸 들었어요. 그때는 법성계와 양자역학을 비견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갑진 교수하고 정재승이라는 이 사람은 내과학 하는 사람이잖아요. 김갑진은 이제 세계적인 물리학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뭐 20분 만에 가는 그런 열차를 만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당장 뭐 몇 년 안에 뭐 1, 20년 안에 그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그것을 이 김갑진 교수가 거기에 이제 연구에 참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자기부상 열차 들어봤잖아요. 이게 이제 마찰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소위 진함철이라고 하는 그런 자석에 의해서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이제 뜨는 거예요.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부딪혀서 선로나 뭐 철로를 부딪혀서 가는 게 아니고 떠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바퀴를 생각하는데 바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붕 떠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서울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가 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물론 앞으로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고요. 옛날에 그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5원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그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다 사람들이 떠서 살아요. 땅에 발붙이고 살지 않아요. 전부 도시도 떠 있고요. 그리고 다 공중에서 살아요. 그러면 땅에는 도로가 없어요. 도로가 없고요. 철로도 없고요. 배도 없습니다. 배도. 비행기도 뭐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영화인데 앞으로 제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100년 정도만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옵니다. 100년 안 갈까요? 그래요? 야, 얼마나 그렇게 깊이 생각하셨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든 생명체나 모든 뭐 인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이제 다윈이 그 뭘 주장을 했죠? 진화론을 주장했는데 앞으로는 진화가 되면 진화라는 것은
더 발달된다기보다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가 몸을 갖고 있잖아요. 몸을. 근데 옛날에는 아까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여기 운문사에 그 70년도에 오셔가지고 그때는 막 또 갈고 거기에서 벼도 심고 이제 온 몸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존의 그 식량을 만들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로봇 또는 AI가 대체를 해요. 우리의 일을. 세탁기나 밥솥이나 이런 거는 옛날부터 이제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가만히 꼼짝 않고 제 방에도 이걸 전등을 리모컨으로 껐다 켜고 하는 거를 이제 어제 안에 내가 갖다 놨어요. 아이, 그 귀찮더라고. 조용히 가서 전등 끄고 다시 와가지고 이부자리 들어가려니까 귀찮아.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전자식으로 리모컨으로 만들었어.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끄는 거예요. 이거는 요즘 그야말로 속된 말로 세 발이 피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는요, 점점 우리가 손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예. 이제는 타자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읽는 그야말로 AI가 발달이 되잖아요. 웬만한 논문이나 웬만한 책 같은 경우에는 GPT로 거의 다 할 정도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AI가 대신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자, 이때 제가 생각한 게 옛날에 자장율사께서 태백산 정암사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거지, 남남 거지가 새끼를 망태기에 넣고 가져와가지고 이제 자장율사를 칭견을 하려고 하니까 제자가 그걸 보고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자장율사 이제 이러한 거지가 와서 뵙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심코 그냥 안 본다. 이제 그랬더니 3번이나 청했는데도 거절을 하니까 그냥 그야말로 공중으로 뿅 하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가 놀라가지고 자장율사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게 아니군. 그리고 이제 자기 상자 보고 내 몸은 이대로 있고 내가 이제 혼만 빠져나갈 테니까 내가 조금 늦게 돌아온다고 해도 내 몸을 없애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시키고 이제 혼만 빠져나갔어. 빠져나가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는 거예요. 문수보살을. 그때서야 이제 문수보살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결국은 못 찾고 태백산에 가면 문수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서 100일 동안 기다렸대요. 자장율사가. 그리고 결국 못 만났어요. 못 만나고 돌아오니까 몸이 없네. 자기 몸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음성으로 이제 아마 제자를 불러서 왜 내 몸이 없냐 그랬더니 49일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냥 다비를 했습니다. 그걸 남편이에요. 왜? 그래서 자장교사께서 이제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 이름을 쓰고 저 사람 모양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붙여놔라. 그게 바로 이제 위패시조랍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게 잘 없지만 옛날에 우리 천도나 이런 거 제지낼 때 보면 사람 형상을 많이 종이로 만들어 붙여놨잖아요. 예. 그게 이제 거기에 유래가 됐다 그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다시 이제 화신을 해서 했다는 그런 진짜인지 모르겠어. 나도 사실. 그런데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요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 우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주의 개념이 전체 우주의 5%도 안 된답니다. 야, 나머지 95%는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다세계 학파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양자 물리학 학계에서도 이제 조금 그 학파가 나누어지는데 코페르니쿠스 학파가 있고 다세계 학파라고 있는데 이 다세계 학파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이제 우주를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우주는 뭐 한정돼 있잖아요. 별이 뭐 은하 개가 보이고 뭐 이게 다 이제 우주라고 생각을 하고 우주의 시작도 끝도 뭐 부처님께서는 무기 아예 그리고 생각도 말아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해가 가요. 예. 아, 왜 부처님께서 그걸 생각도 못하게 하시지? 그랬는데 이제 이해가 가는 게 다세계 학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정식 학설이에요. 우리가 이 우주를 보잖아요. 이 우주. 네? 이 우주. 그러면 이 우주를 관측하는 즉시 저 우주가 생기는 거예요. 차생고피생이에요.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긴다. 해가 뜨면 반드시 해가 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밤이 생기면 반드시 낮이 생기고 밝음이 생기면 동시에 어둠이 생긴다. 다만 나타나는 시차만 다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시간이 생기는 즉시 죽는 시간은 이미 생긴 거예요. 다만 죽는 시간이 다를 뿐이죠. 태어나는 시간과 죽는 시간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세계 학파에서는 양자역학이 이 학설까지 지금 대두가 됩니다. 옛날 같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게 이제 점점 우리의 그래서 전번에 제가 카이스트에 가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바로 양자역학이 겨우 불교를 지금 이제부터 알아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소름이 돋는 게요. 불교. 정말 지금 이 순간도 소름이 돋아요. 지금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이 양자 물리학이 이제 아마 그 퀀텀 컴퓨터죠. 양자 컴퓨터가 생기면요.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생기면요. 지금 컴퓨터는 정말로 조족질 세 발의 피해요. 네, 지금 컴퓨터는 컴퓨터도 아니에요. 그 계산 능력이 약 100만 배에서 수억 배로 빨라진대요. 지금 컴퓨터도 어마어마하게 빠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컴퓨터의 원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단순해. 0, 1. 001 또는 0001, 000110 뭐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유의고 하나는 무의예요. 유의 무의가 이걸 어떻게 그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컴퓨터예요. 그게 소위 반도체라고 그러잖아요. 반도체. 이게 연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예? 이게 반도체잖아요. 반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반도체예요.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을 이루고 있고요. 현대 전자 시대가 지금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소설을 제가 이렇게 길게 하냐면 큰일 났네. 이게 자, 그래 봤자다. 왜? 아무리 세상이 날고 기어도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네? 뭐 천상이 어떻고 뭐 극락이 어떻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괴로우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내가 괴롭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내가 더 좋은 거를 자꾸 찾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질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괴로움이.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똑같아요. 고체로 있으나 기체로 있으나 액체로 있으나 그 무게는 전혀 1g도 0.1g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 마음은 하늘이고 나머지는 다 구름이에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구름을 보고 우리는 시비를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빛의 유심조 만법 유식이에요. 내가 내 업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느냐, 이게 지상 최대의 관건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가족도,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나하고는 전혀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지만 어쨌든 나중에 갸타일시 성불이 불국 정토가 그리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불의사상이나 중도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이 발생할 수 있는 최측근들, 가족, 친구, 이웃 모두를 우리는 떠나왔거든요. 그게 출가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정을 떠나란 얘기죠. 예. 수미산 입구가 입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산, 출가라 그러잖아요. 수미산에 들어가는 것을. 수미산이 깨달음의 산이잖아요. 깨달음의 산은 계층이 있잖아요. 6개 6천과 새끼 18천과 무새끼 4천, 28천을 우리가 28천이 마음의 단계입니다. 내 마음의 단계죠. 예. 내가 4천왕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4천왕과 똑같이 뭐 서로 니네돌이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위에 뭐 제석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제석천하고 나하고 동급인 거예요. 새끼 18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새끼 18천의 아란들과 동급이에요. 예. 무새끼 4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보살들과의 동급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거는 척도는 내 스스로의 마음, 내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이것과의 일종의 전쟁입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예. 그래서 선이든 명상이든 연불이든 뭐 어떤 것이든 내 스스로의 마음, 감정, 정이라고 하는 이 업덩이를 이거를 윤회시키지 말아야 된다. 업이 크게 대별해서 6가지로 하나는 이것, 삼선도가 삼선도가 생기면 당연히 삼합도가 생기겠죠. 예, 이게 육도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게 윤회고 그것이 업이 계속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장 소멸하지 않으면 결코 괴로움을 없앨 수가 없다. 삼학도를 면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삼학도를 없애려면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업장을 소멸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팔식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가 보는 이 대상들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보는 대상들은 내 마음에서 전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님께서 이미 다 힌트를 알려줬는데도 우리는 그걸 안 믿어. 안 믿는 것보다도 습관적으로 그거를 잊어먹어요. 예. 그 신심이 없는 거예요. 신심은 믿을 신자잖아요. 부처님 법을 믿는 게 진짜 신심이잖아요. 부처님 법을 믿어야지. 그리고 내 업을 멸해야죠. 그래서 뭐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거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욕심에 의한, 삼독심에 의한 하나의 가정설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런 시비고락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 업장 소멸이고, 그래야 괴로움이 사라진다. 괴로움이 사라지려면 뭐 내가 보는 너 때문에, 나라 때문에, 사회 때문에, 뭐 자연재해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연기적으로 그냥 돌아갈 뿐이고요. 내가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내 스스로의 괴로움을 내 스스로 면하는 그런 수행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요해야 돼요. 마음이. 그야말로 정멸, 고요마저도 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자꾸 발생되는 차생고 폐생하지 말고
자멸 고피멸해라. 그게 수행이고 그게 바로 수행자의 본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그거를 우리는 매일매일 머리를 만져가면서 상기해야 진정한 수행자다.